오십견하고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증상이 비슷합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그렇고 오십견도 그렇고 아프면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팔을 들 때 아프기 때문에 오십견하고 회전근개 파열을 혼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팔을 드는 힘줄에 손상이 있고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팔을 못 들죠. 팔을 못 들고 오십견도 역시 어깨 관절이 굽는 거기 때문에 팔을 들 때 더 돌아가지 않고 걸려서 못 드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큰 차이는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이 굳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팔을 못 든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보조자나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반대편 팔로 들면은 팔을 다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관절이 굳은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관절 자체가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굳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올라가면은 굳어가지고 더 이상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딱 할 때 갑자기 딱 아파서 더 못 돌아간다든지 화장실에서 대변 처리를 하려고 손을 돌리는데 안 돌아가서 휴지를 못 쓴다든지 이런 그 관절이 굳어서 생기는 증상일 때 우리는 오십견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의 증상도 그렇고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아프고요. 특히 두지랑 공이 밤에 잠잘 때 아픈 쪽으로 누우면 아프거나 하기 때문에 증상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드는 힘줄에 손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팔을 드는 힘이 약하긴 하지만 다른 팔로 들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줄 때는 팔이 다 그 원래 정상 범위로 다 팔을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십견은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막 자체가 두꺼워져서 움직임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팔을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보조자가 팔을 들어주더라도 아파서 그 이상 더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리를 하면 오십견은 수동운동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 회전근개 파열은 능동운동은 안 되지만 수동운동은 충분히 가능한 걸 의미합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싸고 있는 네 가지 힘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힘줄이 어깨를 움직이고 돌리는 데 관여를 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보시는 것처럼 어깨를 싸고 있는 힘줄이 이런 식으로 파열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오셨을 때 회전근개 검사할 후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그러면 팔을 들 수 있는데 왜 회전근개 파열이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회전근개가 찢어졌을 때 어느 일정 정도까지는 통증은 있지만 팔을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전근개 파열이 됐더라도 그 완전 파열이 안 된 부위에서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팔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오해고요. 그래서 팔을 들 수 있는데 아프면 오십견이라고 많이 오해들을 하죠. 실제로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거의 팔을 못 들 정도까지 이제 되면은 그때는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의 주 증상은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하고 밤에 잠잘 때 있는 야간 통증입니다. 근데 어깨 질환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분 자체적으로 자가진단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하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제 보통 회전근개를 보면 여기에 이제 회전근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팔을 이렇게 열중 쉬어서 이렇게 앞으로 빼면 이 회전근개가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기를 누르면은 통증을 느낍니다. 팔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눌렀을 때 거기가 다른 데보다 확연하게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 일단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원칙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변화를 보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호발하는 질환이고요. 근데 이제 요새 와서 회전근개 파열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그 활동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골프라든지 아니면은 배드민턴이라든지 그 어깨를 과도하게 쓰는 아니면 수영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해서는 진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성이 늘어나서 젊은 사람들도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진단되는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표적으로 수술을 요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요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회전근개가 모든 층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살짝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손상이 되는 경우, 그런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전층 파열이 됐을 때는 회전근개 질환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진행을 합니다. 흔히 저는 환자분들께 자크 원리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크가 한번 열리고 나면 자기 스스로 올라가진 않고 점점 더 벌어지죠. 회전근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전층이 완전히 파열됐을 때는 더 나쁘기 전에 수술하는 것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예전에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수술 전반이 다 그랬듯이 이제 절개를 해서 그 찢어진 부위를 노출시켜서 봉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 기법이 워낙 이제 발달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파열된 부위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원래 붙어야 될 자리에다가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수술의 기법들이 환자분들한테는 간편해졌고 환자분의 회복도 훨씬 더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힘줄에 나이가 든 거는 누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는 거는 유전적인 소인이나 타고난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걸로 확실하게 파열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고요. 다만 회전근개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건지 그런 또 피해야 되는 동작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장기간 쳤다든지 아니면은 수영을 굉장히 오래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깨 위로 무슨 도배 같은 거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어깨 위로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지 하는 어깨를 90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돌리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무래도 회전근개는 좀 더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